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처음 물려 있지만, 거의 최고점에 사서 처음 물려 있지만, 제가 작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깨닫고 이제 비트코인에 몰빵을 하는 바람에 한국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6개월 뭐 이 정도를 도 닦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어요. 거의 이제 그 스님이 따로 없을 정도로 도를 닦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뭐 어떤 깨달음 같은 거를 얻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 유튜브도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 안정감이 왔고 중도를 찾을 수가 있게 됐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코인이라든지 지금 현재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이 코스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트코인에 물려있는 비트코인 몰빵인이 비트코인 몰빵러라고 하죠. 비트코인에 물려있는 비트코인 몰빵러가 보는 코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유튜브를 평소에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요즘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는데,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나쁜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의 긍정적일 것 같고, 저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예측을 잘했으면 벌써 지금 엄청 부자가 됐겠죠.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분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면은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도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지적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배우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또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수급이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말하자면 콘탱고와 개인 수급이 맞물려서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콘탱고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콘탱고가 뭐냐면 그 장외 거래에서 선물 거래를 합니다. 선물은 이제 그 우리가 주는 기프트 선물이 아니고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현재 계약금만 걸고 미래의 그 자산을 얼마에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선물을 엄청나게 매수를 해요. 아마 레버리지 10배로 하겠죠. 9시에 땡 하면은 이제 현물 시장이 열려요. 현물 시장이 열리면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매수를 해놨으니까 그 선물하고 지금 현재의 그 현물 가격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콘탱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콘탱고가 발생을 하면은 기관의 트레이딩 봇이 그 차익을 노리려고 자동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현물을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가와 현물가의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그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만큼은 무조건 그냥 확정 이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약세였던 것도 쭉 끌어올리더라고요. 항상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개인이 봤을 때는 기관이 들어오거든요. 요즘 계속 오르는데 또 오늘도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수급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 콘탱고로 인한 차익 거래, 이걸 아비트리지라고 하거든요. 그 아비트리지를 먹기 위한 기관의 자동적인 움직임일 뿐인 건데, 그거를 보고 개인들은 이거는 기관이 들어오니까 수급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여기에 달려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막 붙어요. 개인들이 붙고 시세를 막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세를 올릴 때 외국인들은 기존에 걸어놨던 선물 옵션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물을 미친 듯이 팝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현물이라는 건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그 심리가 좋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 받아주는 형국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만 거의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9조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 3전만 9.5조,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 5조 정도 매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다 누가 가져갔겠나 라고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가져갔겠죠. 특히 지금 엄청나게 핫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외국인이 덤핑으로 다 던진 5조 중에 3조를 개인이 다 물량을 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찍는 날짜가 2월 27일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7조 넘게 던졌어요. 7조 넘게 던진 거는 정말 미친 듯한 덤핑 매도인데, 그 덤핑 매도를 개인이 다 받아주고 지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의미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오늘의 거래를 봤을 때는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지금은 외국인이 선물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눈속임을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락 베팅을 하면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관의 이 트레이딩 봇은 그냥 로봇이기 때문에 현물가와 선물 가격의 그 차이만큼 미친 듯이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제끼면 가격이 그냥 지지를 못하고 그냥 미친 듯이 빠지는 거죠. 그럼 개인들은 보통은 이제 패닉셀이 나오고 그렇게 변동률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수급 위주의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꽃놀이패죠. 너무너무 좋죠. 지금 개인이 지금 이 많은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작년 12월 정도에 이제 외국인이 그냥 현물로 일단은 던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현물로 던져보니까 이거는 막 지수가 버티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게 지금 선물 옵션을 통한 콘텐고를 활용한 눈속임,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수치적으로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은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수급만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를 미친 듯이 팔고 있어요. 코스닥은 여기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판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떠나겠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은 원화를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9조 정도를 팔았으면은 9조를 환전을 한다고 하면 이제 달러가 이제 무너지겠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만 해도 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때 구원투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정부가 나섭니다. 일단 코스피를 엄청나게 띄워줘요. 그러면서 서학개미를 약간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막 보이면서 서학개미한테 너네 돌아오면은 이런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서학개미가 많이 국내 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이걸 데이터로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국은행 통계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 외화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인 외화 예금이라는 게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살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이 한 달 사이에 꽤 많이 줄은 거죠. 그 돈이 꽤 많이 줄었고,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기업도 그 거주자 외화 예금 계좌인가? 그래서 이제 기업의 외화 예금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은 기업은 오히려 외화 예금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은 실제로 지금 한국 주식으로 많이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달러를 원화로 많이 환전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크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별거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정부의 직접 개입,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풀어버리는 거죠. 외환보유고의 추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발표를 해요. 공개를 하는데 1월 기준으로 거의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4,600만 달러인가? 뭐 이 정도 있는데 거기서 한 20억 달러 정도가 급감을 해요. 한 요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갖다가 환율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달러 스왑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이제 달러 자산을 하려면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달러 자산을 하려고 환전을 하려면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없는데 환율이 너무 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일단 외환 보유액으로 가지고 있는 달러 있잖아요. 그 달러를 먼저 그냥 국민연금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일단 이걸로 달러 자산 사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받겠다. 이거는 무슨 가정이냐면 나중에는 환율이 안정될 때의 가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율이 안정될 때, 뭐 환율이 안정되겠죠. 잘 되겠죠. 요게 이제 한 650억 달러인가? 요 정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환전을 연기시켜 놓은 돈이죠. 이제 그게 65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환해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이제 달러를 샀는데 환율이 만약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의 재산이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미리 원화로 좀 바꿔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좀 상향 조정을 해놨었어요, 전부터. 그런데 그걸 2026년도 또 연장을 해줬죠. 그러니까 정부는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돈도 풀면서 국민연금한테 돈도 빌려줘 가면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한테도 야 너네 일정 비율을 무조건 원화로 가지고 있어라 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잡히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봤을 때 1430원까지 거의 내려왔고, 오늘 1440원 요용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지금 그것도 볼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 통계에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투자자 예탁금이 보통은 한 50조에서 60조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너무 좋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선물 옵션을 활용한 눈속임으로 미친 듯이 현물을 팔아치워서 이걸 어떻게 달러로 바꾸나 고민을 했는데 환율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 비싼 환율로 다 환전을 해가지고
다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외국인은 콘텐고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개인을 꼬셔서 자기들은 현물을 대량으로 덤핑 매도를 하고,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입장에서 환율 방어를 했고, 그 환율을 방어를 한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싼 비용으로 현물을 팔아서 챙긴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같은 거를 브런치에다가 엄청 자세하게 적어놔요. 그리고 그 데이터도 꼼꼼히 다 거의 적거든요. 그래서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뭐 많이 봐주시면 좋죠. 제가 어쨌든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제 브런치에 그래서 그 링크를 고정 댓글로 해놓을 건데, 오시면은 지금 설명한 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는 지금의 방향, 그다음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저희 어떤 관점, 이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유튜브로 풀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유튜브라는 한계 때문에 좀 설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통계 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막 띄우고 하잖아요. 막 자막도 이렇게 넣고, 그런 거를 해서 더 설득력을 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구려요. 그래픽카드도 없는 정도의 그냥 완전 워드 작성용 수준의 컴퓨터로 편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주고 제가 좀 힘이 생기고 이러면은 컴퓨터를 살 명분이 좀 생기겠죠. 그럼 컴퓨터를 사면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편집을 좀 더 보기 좋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하고 구독 이런 거를 좀 눌러주시고, 혹시 뭐 가능하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에 좀 공감을 하시거나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공유를 해 주시던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처음 물려 있지만, 거의 최고점에 사서 처음 물려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전 영상에서 좀 약간 그 힘들다는 댓글을 몇 개 봤어요. 제가 뭐 조회수가 뭐 그래봐야 뭐 10, 20 나오다가 1000짜리 하나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이나 어떤 지금 어떤 토크나이제이션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